1번. 답 3번이고 일단 is에 밑줄 그어져 있죠. 당연히 is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수의 일치죠. 당연히 수의 일치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주어를 봐야 되는데 주어 찾기 competition 단수죠. 그러니까 is 맞는 거죠. 간단하죠. 통과. 2번에 sent. 자, sent에 밑줄 그어져 있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동사에 ed가 붙어 있는 거야. 동사에 ed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어를 찾는 거죠. 주어를 찾아서 그 다음에 진짜 본동사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would estimate th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I would estimate는 사실 필요 없죠.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포함된 문장이니까 대절에 less than 1% of the material sent to publisher is ever published 이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sent의 위치를 보고 그 sent가 진짜 동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 문장에서 동사는 주어는 그 less than 1% of 쭉 나와 있고 동사가 있으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사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nt는 여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수동태, 그러니까 본동사가 아니고 단순히 수식해주는 그러한 분사가 되는 거다. 그럼 뭐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까? 능동, 수동. 앞에 있는 거를 꾸며줄 때 능동으로 꾸며주느냐, 수동으로 꾸며주느냐 그 얘기죠. 그럼 당연히 퍼블리셔스에게 보내진 그러한 자료들의 1%니까 자료들을 꾸며주는 거니까 자료의 입장에서는 보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맞는 거다.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센트라는 것은 주어를 찾는데 그 주어를 찾는 과정에서 본동사가 아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단순히 꾸며주는 말의 능동수동이다.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being 나와 있죠. being. 그럼 이때 being 앞에 but이 있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죠. and하고 but하고 or.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죠. 근데 이 병렬 구조는 숨겨진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동사가 또 숨겨졌나 보고 어디까지 공통된 건지를 찾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형태가 어떤 것이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는데 병렬 구조 중에서도 not only but also란 얘기죠. 그래서 not only but also는 상관 접속사란 말이지. 상관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not only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but also가 나온다. 당연히 also나 이런 것들 생략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 접속사의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 중에서 both A and B나 뭐 either A or B나 여기 나오는 not only but also나 이런 것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접속사라고 그러고 상관 접속사라고 그러죠. 상관 접속사가 나올 때는 병렬 구조는 상당히 쉽습니다. 얘는 not only하고 but also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돼. 숨겨진 주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진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 얘는 거기까지는 다 똑같고 상관되어 있는 것만 형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병렬 구조의 상관 접속사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not only하고 but also 사이에 그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have죠, have가 나왔고 but 뒤에 당연히 얘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동사의 원형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being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be가 돼야 되겠죠. be. 왜 그러냐면 must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동사의 원형이 나온 거죠. 그 동사의 원형이 나온 거는 must 때문인데 얘기하지만 길지만 병렬 구조 중에서 상관 접속사는 그 상관 접속사 안에 있는 형태만 보고 우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구분해내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보세요. 2017년 3월 모의고사죠.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즉 올라가자마자 처음 보는 3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6월이나 9월 뒤로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게 나오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리틀 나와 있죠? 자, 리틀. 리틀의 밑줄이 딱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필기를 좀 해야 됩니다. 리틀. 자, 리틀을 보세요. 딱 리틀이 나와 있죠? 이렇게 밑줄에 이렇게 리틀이 딱 나왔다. 딱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얘는 첫 번째 단계는 해석이에요. 해석을 해봐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의 없다로 해석돼야 돼. 그 문장 자체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이 맞았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지.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어법적인 거죠. 그래서 같이 해석 문제하고 어법 문제랑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틀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리틀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있을 텐데 이 리틀은 형용사란 말이에요. 꾸며주는 명사가 나옵니다. 얘가 반드시 단수여야 돼요. 단수.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리틀이 나왔는데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Any manuscript that contains errors stand little chance of being accepted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주어는 contains errors란 말이야. 오류를 포함하는 어떤 manuscript, 어떤 원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지. 거의 chance,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stand little는. 어떤 가능성이야? at being accepted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포함하는 어떤 원고라도 오류가 있다면 그 원고는 거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거의 없다로 해석되고 있죠. 일단 통과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뭐라 그랬어? 그렇죠. 뒤에 단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단수 꾸며주는 게.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찬스가 나왔죠. 찬스에 s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랑 같이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리틀이 있는데 여기에 few가 있어요. few. 알았지? few. 자, 이 few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해석을 해야 돼. 얘는 거의 없다가 돼야 돼. 거의 없다가 돼야 돼.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이건 few죠. 명사가 나오는데 얘는 반드시 복수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건데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이야. 그래서 few는 해석은 똑같은데 명사가 뒤에 나오는 게 복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요게 여러분들 키포인트. 그리고 여기에 어가 붙어. 이 어가 붙으면 알겠습니까? 조금 있다야. 이 어가 붙으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긍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가 붙어도 의미가 바뀌는데 얘는 요것도 똑같은 거죠. 그치? 똑같은 거야. 얘가 어리틀 나와도 단수가 나오는 거, 어휘가 나와도 복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ew까지도 같이 쌍이니까 얘는 어떤 구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꾸며주는 말이 단순지 복순지 이걸 물어보는 것만 요것만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리틀은 맞은 거라 볼 수 있고 whose 5번의 whose는 관계대명사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격이죠. 소유격이 나왔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whose material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명사가 나왔지. 그것들의 자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그것만 일단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material이 나와서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답은 3번이다. 자, 2번의 답은 4번이죠. 4번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1번 볼까? 1번. 그렇습니다. 1번에 뭐가 나와서 대시 나왔죠. 대시 나왔을 때는 일단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뒷문장이죠. 뒷문장이 일단 완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불완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doing so harms the product quality.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딱 봤더니 deeply가 나왔기 때문에 선행사가 안 나온 거죠. 명사가 아니죠.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그렇죠. 첨가가 된다고 그랬지? 대세 원칙을 놓고 우리가 첨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더니 첨가된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so that이에요. 뭐라고? so that.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that을 먼저 보고 뒷문장을 보고 앞에 딱 봤더니 so가 있어. 그래서 so that의 용법까지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so that 사이에 있는 거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형용사도 나올 수도 있고 부사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플리는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1번은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so that 용법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만 딱 형용사나 부사가 so that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고 우리가 삽구가 많아지면 원칙을 좀 지켜야 됩니다. 원칙이 뭐야? 대시 딱 나오면 뒷문장부터 먼저 봐야 돼. 그리고 뒷문장이 일단 뭐 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앞문장을 봤더니 so that 용법이 왔더라. 그래서 같이 so하고 that 사이에는 부사나 형사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 물론 so that 용법에 so that 용법 뒤에 있는 대절은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문장 전환할 때가 있습니다. 정규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대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원칙을 세워서 들어가느냐, 그리고 추가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학습 목표예요. 이 수업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2번 basically 나와 있죠. basically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뭘 봐야 됩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부사가 나왔죠? 부사가 나왔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말로 한번 해봅시다. 형용사하고 부사, 형부죠, 형부. 그럼 부사가 딱 등장했어. 부사가 딱 등장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어떤 문장, 즉 주어 동사 포함된 그 문장 안에 있는지 아니면 문장 밖에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있든 안에 있던 문장 자체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속해 있던 속해 있지 않던 밑줄 친 게 부사든 형용사든 얘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게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상관없이 그 속한 문장이나 그거의 그 전체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부사는 맞는 거고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서 보호가 필요한 거죠.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됩니까?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말로 한번 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자 문장을 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y were basically tapping into the free mone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문장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They are, 그죠? They were, 그 다음 basically tapping into the free money. 이 부사가 free money라는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문장 안에 있는 거를 딱 가로를 치고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부가 나왔을 때는 사실 뭘 찾으라고 그랬어? 동사의 성질을 찾는다고 그랬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형용사 부사가 밑줄 딱 그저 있으면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찾는 거는 결국은 뭘 찾는 거다? 동사의 성질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형식 문제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are죠. they are.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동사란 얘기야. 비동사. 그럼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basically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tapping into free money 해가지고 tapping이 나왔죠. They are tapping into free money에서 문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re tapping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얘는 진행형이 돼가지고 뒤에 tap into에 목적어도 free money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basically가 밑줄이 부사로 들어가 있으면 얘가 속하던 아니면 문장 그 완전한 문장에 나와서 그 밖에 있던 얘랑 관련된 문장이 완전한 문장에 나오면 맞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asically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basically가 없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 basic을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부사가 단독적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그 문장 포함되는 문장이든 얘가 포함되지 않는 문장이든 전체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찾는데 완전한 거는 불완전한 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구분이 된다?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동사가 완전한 동사냐 불완전한 동사에 따라서 거기에 불완전하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완전한 문장이면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굳이 판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맞은 거다. 그리고 이 형용사 부사는 뒤에 좀 복잡한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돌려야 됩니다. 다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needed가 나와 있죠. needed.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얘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그렇죠. 얘가 어떤 거다? 주어를 찾아가지고 진짜 동사인지 아닌지 이걸 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식화 시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게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완벽하게 공식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밑줄이 딱 그어져 있죠? 그러면 동사에 뭘 붙였어요? ed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밑줄이 있을 때는 얘가 과거 동사인지 PP인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우리가 red라고 우리가 할게요. 즉 요건 뭐냐면 동사에다가 ed를 붙은 형태, 즉 과거형인지 PP형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 그래서 요런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ing가 붙은 형태는 또 달라요. 요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그렇죠?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는 다음에 주어를 딱 찾아봤더니 자, 첫 번째 형태가 이런 형태죠? 레드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런 형태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를 딱 주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왔고 그 뒤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때 이게 두 번째 경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있고 여기 레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동사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를 찾는 과정에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어를 찾아봤을 때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봐야 돼.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렇죠. As long as 거길 보는 거죠. The machinery or employees training needed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cost가 나와 있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as long as 이거에 대한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 동사는요. cost예요. cost. 비용이 들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cost가 나와 있죠. 그럼 어떤 형태입니까? 이거는 이거에 되는 거죠. 이 3번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3번의 형태야. 그래서 이 진짜 동사는 여기에 있는 거죠. cost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본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본동사가 아닐 때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야 이거? 능동, 수동의 문제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일 때는 당연히 능동, 수동을 봐야 되는데 진짜 동사라면 수동태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비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본동사가 아니죠. 아닐 때는 이렇게 꾸며주는 단수죠. 여기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여기에 단순 수식해주는 그 형태가 능동으로 꾸며주느냐 수동으로 꾸며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ed가 딱 등장하면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뽑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여기에 맞춰서 본동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공식화 시켜서 여러 가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공식화를 시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do가 있죠? do. 자, do가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내가 얘기했지. 뭐야? 대동사. 대동사다 이거죠. 대동사. 그러면 대동사나 뭐 또 강조의 do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대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do가 있고 does가 있고 뭐 이렇게 did가 있죠. 이렇게 밑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서 뭐는 빼라고 그랬습니까? 뭐는 done. 얘는 다른 문제라고 그랬죠? 얘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등장했을 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대동사이기 때문에 대동사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대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강조의 두냐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동사 물어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럼 대동사가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어? 연결된 뭐라고? 연결된 두 개의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나와야지 대동사라고 했죠? 그럼 연결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연결된다는 거는 그렇죠. 어떤 비교라든가 비교급 같은 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에서 연결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 as라든가 뭐 rather than이라든가 혹은 의미상 연결되는 게 우리가 문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네,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가 있고 뭐 as가 있든 than이 있든 뭐 여러 가지 연결되는 형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 동사 이 동사하고 얘 동사하고 뭐 해야 돼? 그렇죠.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 여기에서 일반 동사가 등장하면 여기에는 do나 does나 뭐가 나와야 돼? did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 그리고 여기서 비동사가 등장하면 여기도 뭐가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야? 비동사. 이렇게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동사의 원칙이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거 있죠, 요거. 주어하고 주어가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 되죠?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 알겠습니까? 동일해야지 이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딱 등장했을 때 do나 does가 did가 나왔으면 대동사일 거구나. 그럼 대동사가 아니면 강조두인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대동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가 나왔을 때는 연결된 두 개의 문장이 나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비교를 나타내는 구문 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주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얘가 일반 동사면 그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올 때는 이 주어하고 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당연하게 비가 나와야 돼. 이 비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수에 맞춰서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공식이죠. 자, 그럼 볼까요? 밑줄 두가 나왔어. 그럼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as 나왔죠. a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대동사구나. 그럼 대동사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찾아봐야 돼. 그럼 뭐예요? productivity improvements are. 이게 주어 동사죠. 생산량의 증가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are죠. 그 다음에 as 뒤에 they가 주어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productivity improvements를 받는 거지요.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때 보면 as important as가 나와서 비교급을 이루고 있지. 그러니까 연결된 문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do를 쓰면 안 되죠. 왜? 앞에 있는 이 동사가 비동사잖아. 비동사일 때 여기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they니까 뭐로 바꿔야 돼? a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5번에 a가 나와 있지요. 이때 a 앞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and가 나와 있지. 당연히 병렬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어를 찾아야 된다. 숨겨진 주어. 그럼 숨겨진 주어를 찾아봤더니 productivity improvements가 숨겨진 주어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enerally raise 해가지고 여기부터 틀려지는 거지. 그래서 앞문장하고 and 뒤에 있는 문장의 공통적인 거는 주어만, 숨겨진 주어만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얘의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동사가 raise, 현재 동사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현재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대동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병렬 구조. 그래서 얘는 a는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두 밑줄 친 거하고 a 밑줄 친 거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접근할 때 공식을 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유형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두가 밑줄 쳐 있을 때는 대동사일 경우가 많고 대동사로 접근. 그 다음에 병렬 구조일 때는 앞에 있는 생략된 주어를 찾아가지고 그 생략된 주어가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지를 끊고 그거를 적용시켜서 삽입시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3번. 3번의 답은 3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볼까요? 거기 described하고 describing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에다가 ed가 붙었어. 즉 red, red가 붙었고 ring, ring가 붙었죠. 선생님이 그냥 만든 말이죠. 진짜 빨간색이 아니고 진짜 반지가 아니죠. red하고 ring이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 described하고 describing이 나왔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거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얘는 주어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주어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쓰지, 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are read가 있는데 요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이 문제가 양자택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read가 나와 있고 read이 나와 있을 경우도 똑같이 적용돼. 내가 얘기했지. 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왜? 영어에서는 주어하고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때는 반드시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서 시작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형태만 바꿔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정리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문법 문제에 read가 딱 등장하잖아요. 혼자 등장하던 양자택일로 등장하던. 알겠습니까? 이렇게 read가 딱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 이 세 가지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그 문장을 보고 어디에 속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본동사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보면 whether 절에 the person describing is 나와 있네. is가 이 문장의 본동사예요.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네요. 그쵸?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앞에 있는 주어나 명사를 꾸며주는 것만 보면 되는데 꾸며주는 게 능동으로 꾸며주느냐 수동으로 꾸며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쵸?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된 사람들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 그럼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영어에서 사촌을 뜻할 때 cousin이란 말을 쓰는데 이 cousin이라는 것은 엄마 쪽 사촌인지 아빠 쪽 사촌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야.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묘사되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묘사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is related 그렇지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거기 not distinguish가 나와 있죠. whether the person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o other speaker's father his mother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엄마 쪽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빠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묘사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엄마랑 연관되어 있는지 아빠 친족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described가 돼야 돼. 묘사되어진 그 사람은 엄마 쪽인지 아빠 쪽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describe 된다. 자, 그래서 그 해석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얘가 나오면 red가 나오면 red가 등장하면 단독으로 나오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든 이 공식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해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B번 보면 which하고 in which가 나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in which가 나오면 완전, which가 나오면 불완전이죠. 그러니까 딱 보니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a single word uncle applies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한 문장이죠. 뒤에 보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왜? uncle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적용된다. 그쵸? 아버지의 그 형제들에 적용된다 해가지고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in which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 have하고 has는 어렵지 않죠? have하고 has가 딱 등장하면 이건 뭐다 그냥? 그렇죠. 수다.
그냥 100% 뭐가 되는 거야?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주어를 찾으면 되죠. 주어를 찾았어. 그리고 주어를 찾는 과정에서 people 다음에 ove도 등장했죠. ove도 등장했고 has하고 해보고 그럼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people이 주어죠. 그러니까 사람이야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ave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필기를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 자 4번 봅시다. 4번에 답은 3번이죠. 3번인데 1번 보세요. to demonstrate 이렇게 나와 있죠. to demonstrate. 이렇게 우리가 그 투부정사가 매 문두에 나와 있죠. 투부정사가 문두에 등장해서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대문자로 등장한다는 얘기는 문장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자 뭐부터 봐야 돼요? 콤마의 유무를 봐야 돼. 콤마의 유무. 그래서 콤마가 있을 때는 어떻게 뭐뭐하기 위에서로 해석만 해주면 무조건 100%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콤마가 없을 때는 얘가 주어로 쓰여야 됩니다. 뭐라고? 주어. 은는 이가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두에 나오면 콤마가 없는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이 콤마. 알았어? 이 콤마만 보면 돼요. 여기에서 있죠.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To demonstrate the ideas times to time students. 콤마 있지. 그러니까 이 콤마가 있을 때는 뭐뭐하기 위에서만 해석이 되면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맞는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indicating 나와 있죠. indicating이 나왔을 때 뒤 앞에 뭐야? 콤마가 있죠. 그래서 콤마가 있고 ing가 붙으면 이건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능동 분사 구문이냐, 수동 분사 구문이냐, 분사 구문의 문제라고 했었지. 그치?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 나오려면 우리가 뭘 찾으라 그랬어? 그렇죠. 숨겨진 주어를 찾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숨겨진 주어는 뭐예요? 주절의 주어죠. 그러면 우리 이 주절의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절 보세요. They would like i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the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들은 indicating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서가 돼야 돼. 누가? 그들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indicating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문장 전원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콤마 찍고 ing가 등장하거나 콤마가 있고 pp, red가 등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능동 분사구문인지 수동 분사구문인지만 물어보는구나. 그럼 뭘 찾아야 돼? 숨겨진 주어를 찾아서 대입을 해봐서 걔네 둘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하고 동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것만 보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략된 주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주절의 주어를 가야 되는 거죠. 주절의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됐겠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they예요. 그러니까 they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시간의 경과를 뭐 하는 거야? 나타내면서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indicating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마찬가지죠. was made죠. 뭐라고? was made가 등장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보자고. 여기에서 be 플러스 pp가 등장했죠. 이렇게. 여기 밑줄이 쳐져 수동태 자체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럼 당연히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약간 첨가된 거예요. be 플러스 pp가 이렇게 밑줄이 딱 쳐져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 그러면 요거를 수동태 밑줄이 딱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얘를 요거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플러스 PP를 요거를 뭘로 두는 겁니까? 요거를 아까 레드처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편의상 A로 두는 거예요. A. 이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야. 알았어? 단위를 보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딜 적용해 보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뭘 적용해 봐? 이렇게 주어 이렇게 나와서 요 자리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 그치? 동사,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주어, 그쵸? 여기에 A가 등장하고 여기에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형태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요게. 다시 수동태에 밑줄이 그저 있으면 이거를 당연히 수동인지 능동인지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 문장에서 진짜 본동사냐 아니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갈게요. B 플러스 PP에 밑줄이 딱 그어져 있으면 빨리 그거를 A로 치환을 해.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아까 얘기했던 이 공식에 대입을 시켜.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게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더 깊숙하게. 됐습니까? 그래 놓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보자고. B 플러스 PP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문장을 찾아보세요. Someone invented a clock.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거네. 얘는 어디에 속해?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 Someone, 어떤 사람들이 시계를 발명했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본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이걸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를. 요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수동태가 밑줄 쳐져 있으면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보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뭔지 몰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의미는 수동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빨리 얘 이걸 하나의 단위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기호 A 같은 걸로. 그래서 어떤 공식을 1번, 2번, 3번 공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근데 해봤더니 여기에 속하는 거야. 2번에. 그러면 당연히 얘는 B 플러스 PP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본동사가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는 was가 있으면 안 되죠. 왜? 본동사가 나왔잖아. 여기 invented.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능동, 수동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를 떠나서 문법 자체가 틀린 거죠. 왜? was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was made에서 was가 빠져 있을 때 이 made만 나와 있을 때랑 사실은 똑같은 형태야. 즉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치워놔란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서 was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은 사용되어진 시계이기 때문에 수태는 맞는 거죠. 사용되어진 시계니까. 또 만들어진 시계니까 참. 죄송합니다. made of니까 뭐뭐로 만들어진 시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made가 맞죠. 그래서 그 의미만 능동수동만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잘 세워야 돼. 이거를 잘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길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대충 의미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빨리 그거를 공식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fool 나와 있죠. fool. 이제 fool은 뭐예요? fool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4번만 설명을 다 하고 좀 끝낼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여기 지울게요. 요걸 지울게.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 이게 6번인데 형용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치? 이렇게.
형용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형부 문제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하면 주어 동사 찾는 거죠. 주어 동사를 찾아서 얘가 요 형용사 부사 이놈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아니면 주어 동사가 들어가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던 밖에 있던 간에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고 그쵸? 그래서 문장이 완전하면은 부사 불완전하면 형용사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약간 다른 형태 형용사를 물어보는 건 맞는데 얘는 진짜 얘가 보호 역할을 하는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약간 in a large bucket이에요. 그래서 거기 in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치사죠? 전치사예요. 전치사 안에 들어가 있는 형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따로야 따로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문장의 성분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문장 전체가 완전한지 불완전이랑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형용사 부사 문제는 이게 원칙이야. 이게 거의 90% 등장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을 때는 전체 문장을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용사가 등장하려면 얘가 꾸며주는 거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 그리고 부사가 등장하면 얘는 형용사를 꾸며줘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꾸며줄 때는 결국은 얘가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요.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어. 꾸며주기만 하면 돼. 얘 부사가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형용사를 꾸며주든 해서 어쨌든 형용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알겠지? 이것만 맞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ful이 형용사죠. 가득 찬. 그럼 얘가 꾸며주는 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가 등장해야 돼? 명사가 등장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버켓. 앞에 있는 버켓이 나와 있죠. 이걸 꾸며준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가 등장하면 요거 따로 묶어서 요거에 단순히 수식하는 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버켓이 없고 앞에 라지만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부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대시 나왔죠. 요거는요. 대시 등장하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걸 보라고 했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좀 추가적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죠. 여기 지울게요. 대시 등장하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잠깐 봐. 대시 밑줄에 그랬을 때 원칙은 뭐라 그랬어? 거의 99% 이상이 이게 나오는데 뒤에 뭐예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고 완전하면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불완전하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대시 밑줄 그저 있는데 이게 구문이야. 이게 아니라 구문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문이라면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구문에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teach A that B.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ell A that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문이야.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remind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할게요. 근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예요.
얘가 나오면 얘가 등장하면 이 대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다? 아, teach A that B로 쓰였느냐 그것만 맞으면 넘어가. 그러면 tell A that B냐 즉 A에게 B를 가르쳐주냐 A에게 B를 말해주느냐 리마인드는 A에게 B를 뭐? 상기시켜주느냐 이 구문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사를 쓰였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와. 안 나오고 나와도 거의 답이 안 돼요. 그냥 맞는 걸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텄으니까 teach A, D,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teach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와. 나오더라도 거의 이 동사는 같이 쓸 때는 맞는 걸로 그 쪽수 문제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1교시는